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사주학자 석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사주를 본다는 게 뭐, 뭐랄까, 이제 뭐 과거사를 맞추고 또 뭐 미래를 맞추고 그냥 맞추는 역할로 보지 마시고 내가 현재 지금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또 다음 준비를 위해서 뭘 해야 하느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겪을 고난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두고 내가 조심을 하게 되면 사주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한다고 나와 있어도 내가 그러한 행동에 하지 않거나 휘말리지 않으면 내가 그 일을 겪지 않습니다. 네, 나 반드시 뭐 글자가 온다고 해서 다 겪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알아두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한테 이제 생길 수 있는 나쁜 일들을 잘 슬기롭게 회피할 수 있느냐, 그걸 사주를 보는 목적으로 삼으시고, 그렇게 해 나가시는 게 사주를 볼 때 가장, 잘 보시는 일이 될 겁니다. 여기 지금 뭐 강훈식 비서실장의 사주를 봐도 다음에 병진운이 곧 오면 뭐 진이 뭐 진술충 축진파 뭐 진사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것들 하나도 발생 안 할 수 있습니다. 네, 자기가 슬기롭게 대처를 한다면 하나도 발생 안 하고 별 문제 없이 다 그냥 무탈하게 살 수 있어요. 대부분의 일반인 분들도 뭐 저렇게 지지가 뭐가 오든 천간이 뭐가 오든 아니면 글자가 뭐가 오든 간에 거기에 어, 본인이 애초부터 관심이 없거나 애초에 거기에 뭐 하고 있질 않거나 그렇게 이제 완전히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 그런 글자가 온다고 해서 발생하는 일들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만 보셔도 충분하니까 일단 강훈식 비서실장이 어떤 분인지부터 좀 알아봅시다.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 73년 10월 24일 생이시고 경남도 아산시 용화동에서 태어나셨어요. 거주지는 아산시 방배읍, 이제 장제리 요진 YCT에서 거주하고 계시고, 뭐 지금 공간은 네, 대통령 비서실장 공간으로 사용하고 계시고, 진주강씨, 네, 재임 기간은 6월 5일부터 지금까지 하고 계십니다. 일단 뭐 생애나 이런 것들도 다 좋지만, 정치 활동 같은 경우는 이제 충남 마산을에서 2016년 초선, 재선, 3선까지 하고 이번에 대통령 비서실장 임명에 따른 의원직 사퇴를 했습니다. 비서실장은 그러니까 당직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네, 민주당도 탈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지역구도 이제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전국 지방선거 때 충남 아산을이 이제 보궐선거로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일단 이 강훈식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아시다시피 일단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해서 비서실장 역할을 하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당내 이제 세력에서는 한풀 꺾인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또 당내의 위치가 이제 음, 좋은 상태라고만은 볼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일단 이재명 대통령 자체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금 역할이 끝났고 그렇게 되면서 어, 이제 당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강훈식 비서실장의 운 자체가 다른 사람, 그러니까 다른 분을 찾아야 하는데 내가 모셔야 할 다른 당내 세력 중에 가장 큰 세력을 찾아야 하는데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야기를 했던 건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이번 비서실장을 마지막으로 정치 생명의 마지막이 비서실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가? 제가 제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기사를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마음이시라면 뭐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남은 5년 기간 동안 잘 보좌를 하시게 되면 되겠죠. 근데 어 만약에 다음 또 대선이 아니고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또 나가고 싶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당에서 지금 아사늘이라는 보궐자리에 공천을 어떤 분이 받느냐가 중요하겠죠. 강훈식 그러니까 비중이 낮은 초선 의원을 거기에 이제 초선이 될 의원을 배치를 한다면 강훈식 비서실장이 돌아가더라도 이제 뭐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근데 나름대로 이제 당에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 어 뭐라고 할까 좀 주류 세력에 있는 사람을 의원으로 공천을 했을 경우에는 그건 이제 다시 돌아가기는 힘들지 않나. 왜냐하면 또 거기서 그 사람은 당연히 재선을 시도할 거고 강훈식 의원하고 또 붙어야 될 거고 그렇게 됐었을 때 만약에 당내 공천에서 강훈식 의원이 밀린다면 아무리 뭐 선당 후사라지만 밀린다면 그 뒤로는 이제 치명적인 타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현명하게 차라리 그냥 이재명 대통령을 5년간 모시고 잘 정계를 은퇴하는 편이 가장 가장 좋은 방향이겠죠. 일단 45대원이 오게 되면 이 사주 자체에 이제 내 팬덤도 넓어질 수가 있고 또 뭐라고 할까? 저렇게 딱 오게 되면은 잘 이제 내가 크게 능력을 발휘하지 않더라도 능력이 있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잘 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뭐 열심히 하고 잘할 필요라기보다는 내가 사람을 잘 모시고 그 사람의 뜻대로만 잘 해도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다. 뭐 물론 내가 잘하면 더 좋지만 네,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당연히 보면 국회의원도 연달아서 하셨을 것이고 또 무호대원부터 연달아서 하셨을 것이고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국회의원을 그러니까 선거 당선을 세 번이나 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내가 그 지역구에서 꾸준히 있었고 공들여 왔고 또 거기가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색채가 이제 민주 쪽으로 많이 가 있다고 치더라도 네, 그 지역에 공헌을 했기 때문에 또 된 거고 된 거고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여기 54내년까지 금전적인 문제에서 뭐 이야기 나올 거리 없고 그다음에 또 이성 관련해서 이야기 나올 거리 없고 그다음에 또 어, 그다음에는 뭐 굳이 주의를 해야 될 게 딱히 없으니까 그러니 돈과 이성에 관련돼서만 이제 군소리가 안 나온다면 잡소리들 헛소리들이 안 나온다면 개인사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시거든요. 다만 이제 나를 둘러싼 상황에서 좀 상황들이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55대원이 왔을 무렵쯤에 이제 55대원이 오고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질 텐데 그때 됐을 때 당으로 돌아간다고 치면 당에서 자리가 없을 수 있다. 왜냐하면 어, 이게 딱 그거예요. 내가 모시던 사람이 딱 끝을 내게 되면 그 사람 따라서 자기도 원래 정리를 하는 게 옳습니다. 사실 그게 가장 이제 옳고 멋진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뭐 교수 같은 거나 아니면 뭐 일반, 요즘 뭐 방송에 나온다든지 또는 뭐 어디 뭐 연구회나 이런 쪽에 다니시는 건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러니까 조금 원외에서 활동을 하는 건 관계가 없지만 원내로 다시 들어간다는 건 사실 모시던 사람을 욕보이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자기가 진짜 성심성의껏 이재명 대통령을 끝까지 모셔왔다고 믿는다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 자신도 임기를, 그러니까 더 이상 원내 정치 활동은 그만두는 편이 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삼선까지도 하셨고, 굳이 또 민주당이 지금 어, 강훈식 비서실장을 다시 불러들일 만한 그런 지역구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쓰일 수는 없잖아요. 내가 이재명 대통령 모시고 열심히 하다가 막바지 기간 남았을 때 국회의원 선거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내가 공천 나가겠다고 나가야 하고, 그럼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담스럽고 다음 비서실장을 또 뽑아야 하니까 부담스럽게 만들어 놓고, 또 자기는 당내로 돌아가 가지고 당에서 또 비주류 세력으로 바뀌어서 만약에 내가 이제 원래 있던 아산 을에 나가지도 못하고 해볼 만한 그 보수 지역구에 나가서 붙어봐라 이런 식으로 또 강제로 가가지고 그걸 또 해야 되고, 만약에 그렇게 쓰임을 쓰일 것 같으면 뭐하러 뭐하러 한 사람만 모셨습니까? 뭐하러? 그죠? 그냥 이재명 대통령과 처음과 끝을 같이 하세요. 지금 대통령 비서실 첫 결제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첫 결제를 하신 최초의 인사고 가장 믿는 사람이니까 이재명 대통령과의 처음과 끝을 같이 하는 게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일단 그렇게 보이는데, 음, 원외에서 활동해도 충분히 뭐 먹고 사는 길들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뭐 그럴 필요는 없고,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또 이 사주를 가지고 내가 이재명 대통령의 후임으로서 뭐 다음 대권을 노려보겠다, 그럴 만한 사주는 아니에요, 솔직하게. 그럴 만한 사주는 아닙니다. 그래서 음, 충신이 되라. 충신이 되라 그냥. 그게 가장 올바르고 멋있는 방향이 아닐까. 또 이제 뭐 낭만이라고 하죠. 네. 낭만파가 되는 게 좋지 않을까요? 현 시대의 낭만파가 되는 게 한 사람만 잘 모시고. 그걸 이제 장 강훈식 비서실장의 미래에는 좋은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원내로 돌아가서 활동을 하겠다면 방법을 찾으려면 있기야 합니다. 근데 그때 돼서 노선을 다시 정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박쥐가 되는 게 좋으시다면 원내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박쥐가 되시려면. 네, 원내로 돌아가는 방법이 없진 않습니다. 박쥐가 되면 돼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먹고 사는 건 원으로 가도 충분히 되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 보인다 라는 게 제가 보는 강훈식 비서실장의 가장 바람직한 미래 모습입니다.
물론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바람직한 미래 모습은 저는 모르죠. 왜냐하면 뵌 적도 없고 대화도 한 적이 없는 분이니까. 그러나 지금 정도의 이미지를 쌓고 이재명 대통령의 신임을 그 정도로 받고 있다면 인간의 도리로서 그만할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낭만 없는 시대에 낭만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어, 네, 그러면 뭐 사주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마치고 보시면서 이제 항상 사주를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아셔야 될 부분이 그냥 길들은 여러 가지 길들이 방향성이 갈릴 수 있는데 어떤 선택이 가장 좋으냐는 사실 개인적인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뭐 당연히 사주상으로 봤을 때 또는 더 이상 문제가 발생 안 할 방법들도 있고 음, 또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한 내가 돈이 있고 안정적인 자금이 된다면 사실 사회생활을 그다지 길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 내가 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법들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급으로 인생을 살아오셨다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내 이미지를 변신시켜 가면서 그렇게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네, 물론 당사자는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 어차피 5호 대응 같은 경우는 저 상황에서는 내가 일찍이 선언을 해버려야 되거든요.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지. 진짜 맞서 싸우겠다면 정말 10년 동안 끊임없이 맞서 싸워야 되고, 그냥 내가 노선을 아예 하나 정해버린다면 그냥 그걸로 편하게 끝이 납니다. 근데 그 노선을 정하는 방법이 본인에게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그렇고, 가장 좋은 건 본인이 원내 활동은 이제 그만하는 게 가장 좋다고 보입니다. 음, 멀끔한 이미지로 다 만들어 놓고 나쁘게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당사자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이 사주풀이는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주를 여러 군데서 보시면서 내길 방향, 물론 저는 이제 추천해 드릴 수 있는 방향이 제일 피해를 안 보는 방향입니다. 살면서 가장 피해를 안 볼 수 있는 방향. 근데 그걸 이제 당사자는 원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음, 스스로 알아서 잘 하시고, 뭐 물론 저랑 이제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 의견이 다를 수 충분히 있죠. 사람이니까. 음, 충분히 다를 수 있는 부분이고 뭐 괜찮습니다. 그런 것들도. 네. 또 자기가 원하는 방향성이 아니라면 그걸 이제 솔직하게 사주를 상담하실 때 이야기를 해주시는 편이 좋아요. 상담가한테. 내가 어떠한 길을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이런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거에 차라리 솔직하게 묻는 편이 사주를 봐주는 사람도 더 진지하고 그 다음에 깊은 대화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사주 상담가의 말을 그냥 기다리고 있기보다는 나는 이런 길을 생각하고 이런 방식을 생각하는데 내혼에서 이런 방식은 어떻겠습니까? 라고 묻는 게 좋습니다. 그게 진지한 대화를 위해서라면. 만약에 진로를 상담하고 싶다. 내가 어떤 진로로 가고 싶은데 내가 진로 계획은 이렇고 그다음에 이렇게 가고 싶고 이런 방향성을 잡고 싶다라고
대답을, 그러니까 질문을 주시는 게, 좀 더 이제 진지하고 신뢰도 높은 대답을 듣기에 좋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알아두시고 사주를 상담하신다면 좀 더 좋은 상담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 사주를 상담하는 분에게 있어서는 그냥 그 상담 비용에 대한 그 정도 가치만 사실 말을 하면 되는 문제라서, 뭐 더 큰 대답을 원하신다면 당연히 상담 비용이 애초부터 큰 분한테 가셔서 기대치를 높이시는 게 좋은 거고, 그냥 적당한 금액의 상담 비용을 지불하시는 거라면, 이 정도 대답을 들으면 그냥 그거는 소비자가 만족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게 상담을 하시고 받으시는 게 사주를 보실 때 가장 음, 좋은 방향성이죠. 사실 사고 한 개만 안 당하게 해도 사주 봐준 사람 입장으로서는 크게 이미 한 거죠. 왜냐하면 사고 하나 안 당하면 내가 몸 하나만 안 아파도 사실 고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세이브한 거잖아요. 그 정도의 금액을 아낀 거기 때문에 사실 사주 상담가로서는 어, 모든 걸 다 맞춰줄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고, 또 본인이 얼마만큼 잘 되든 말 안 되든 그건 다 스스로의 노력에 달린 거지, 상담하는 사람과는 별 그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인이 잘 된다고 저한테 와서 보온할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없어요. 또 돈을 더 달라 할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신경 쓰셔서 네, 상담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은 방향입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